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참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5월 가정의 달인데 안타깝게도 한강변에서 이 변사체로 발견된 아들을 접하는 어떤 아버지의 상황,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새벽녘까지 술 마시면서 있었다는 친구는 과연 그 친구가 없어졌다는데 이 친구 핸드폰을 본인이 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모를 불러서 다시 한강변에 와가지고 친구를 찾았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라진 친구 집에는 연락도 안 했다는 이런 신기한 사건을 우리는 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정작 그 죽은 학생과 같이 있었던 친구에 대한 조사는 별로 안 하고 조사를 별로 안 하고 있죠. 조사를 하면서 그냥 직접 물어봐도 될 거를 체면 수사를 했다는, 체면 수사는 체면을 지키면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라,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너는 지금의 체면에 들어간다. Let us 이런 이 쇼 같은 거를 하면서 그걸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체면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먹혀서 참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사건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게 체면이라는 거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전에 테마사가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 이 체면을 통해 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의 몸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겠다라고 해서 17세기에 메저머라는 오스트리아 의사예요. 의사가 이 체면요법으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부님이 탁 나서가지고 테마사 하는 대신에 했던 일이 이 체면이거든요. 그런데 17세기도 아니고 18세기도 아니고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체면이 아니라 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또는 관련자를 수사를 하는데 체면을, 과학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범죄 심리를 전공한 황심소 시청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이 사건은 한강에서 대학생 둘이 술을 마시다가 한 학생은 집에 가고 한 학생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같이 있던 친구는 당연하게도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누가 진짜 범인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였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제가 참 황당하다고 느낀 게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친구에게 무려 최면 수사를, 그것도 2번이나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진짜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그거를 술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라는 게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묻지 말아야지. 그런데 체면을 통해 가지고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뭔가 알아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코미디거든요. 차라리 술을 잔뜩 먹여놓고 걔가 술 취한 상태로 돌려놓으면 우리 기억이 더 잘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심리학에서 상태 의존 기억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술이 먹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술 깬 다음에 물어보지 않고 다시 술을 먹여가지고 술 취한 상태가 됐을 때 물어보면 다시 그 기억이 잘 살아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 심리학적인 과학적인 상식조차 경찰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면 수사는 비효과적이고 오히려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마저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한국과 미국 둘 다 최면이 법적인 증거로서 사용될 수도 없고요. 제가 범죄 심리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 경찰이 너무 바빠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안 하나 봐요. 제가 궁금한 건 사람들이 최면 수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에도 최면 수사가 사용되는 걸까요? 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실종 상태였던 정민 씨를 찾기 위한 단서를 얻기 위해 A 씨를 상대로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최면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최면 도중 깼고 두 번째는 유의미한 단서를 얻기 힘들었다는 게 담당 경찰관 설명이다. 정민이 친구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데다 방어 기제가 세서 최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경찰이 그랬다고 합니다. 네. 참, 이 경찰 이야기는 결국에 뭐 수사를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얘가 이 체면 수사까지 했는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자신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체면 수사를 언급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담당 경찰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설명을 보면 이 담당 경찰관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찍는 연예인 수준으로 최면 수사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수사의 기밀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언론에 노출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종 상태였던 정민 씨를 찾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최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하네요.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서 체면 조사를 했다는 거. 이건 진짜 내가 집에 열쇠를 두고 나왔으면서 혹시 길거리에 열쇠를 잃어버릴지 몰라가지고 이 밝은 가로등 불빛 밑에서 열쇠를 찾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드라마에서와는 다르게 최면 조사는 경찰이 어떤 암시를 하는 것이지 사람의 무의식에 의해 억압되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끄집어내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 친구 역시 좀 배웠네. 체면 조사의 핵심이 경찰이 조사하는 애한테 암시를 주고 그 암시에 따라서 조사 받는 사람이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체면 조사의 핵심이지. 마치 조사를 받는 사람의 무의식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정신분석에서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체면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를 줬을 때 그 암시적인 메시지를 체면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잘 따라하느냐 안 따라하느냐 그것이 체면의 핵심인데 그런데 물론 과거 19세기 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으로 인간의 무의식을 들추어내겠다고 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최면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하곤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굿하고 무당을 찾아가던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타로카드나 점성술 같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무려 범죄와 관련된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 사용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에서 최면을 수사에 사용하게 되었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러게 이게 진짜 신기해요. 대한민국 경찰이 18세기, 17세기로 돌아가는 구태를 쫓아가기 때문에 체면 수사가 나오게 됐는지 21세기 어떻게 체면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가 경찰이 알려주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방어 기제가 세서 최면이 잘 먹히질 않았다라고 한 것은 이 담당 경찰관이 최면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담당 경찰관은 최면은 인간의 무의식을 노출시키는데 그것을 막는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는 식의 설명을 해요. 이게 심리나 정신분석 단어들을 짬뽕해서
아는 척하는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게요. 이 담당 경찰관은 전혀 제대로 이거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과학 수사를 내세우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우픈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수사 경찰의 무지함뿐 아니라 기자의 무지함이 결합하여 환상의 콜라보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네, 기자가 이제 본인 딴에는 설명하는 이 체면 수사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아마 이 경찰과 기자의 무지함이 결합하여 환상의 콜라보라는 이 전문 용어까지 사용을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어떤 환상의 콜라보가 있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요? 법 최면은 조사자에게 최면을 걸어 무의식에 남아있는 특정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학수사 기법의 하나다. 최면이라는 용어가 통상 심리의학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법 최면은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사람밖에 없을 때 주로 쓰인다. 이거 진짜 코미디죠.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사람밖에 없다는 거는 다른 단서들은 경찰들이 아예 보지 않기로 했거나 초동수사가 부실해서 그런 단서를 못 찾을 때 사람밖에 이 정거라고는 정인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족쳐가지고 불어서 나오는 그 정인의 증거 밖에 없다고 할 때 경찰들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이 사람 체포해가지고 족쳐가지고 그 사람 정언으로 저 범죄자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수사할 때 사용하는 그 이야기를 법 체면이라고 하는 것까지 용어까지 썼다면 이분은 진짜 법을 전공하신 또는 법을 공부한 경찰이지 결코 체면을 공부했거나 심리의학적인 것에서 체면을 이해하는 분 전혀 아니에요. 기억을 왜곡하거나 부정할 우려가 있어 용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에게만 진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소속 변규택 법과학분석계장은 그러면 그렇죠. 최면자와 피최면자 간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며 최면에 잘 걸리는지 아닌지도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네, 체면자와 피해자 간의 라포 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이 상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 체면이라는 거로 바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담이라고 하는 활동이 처음에 이 체면술사와 체면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발전해가 이루어진 게 지금 우리가 받는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어떻게 보면 원시 버전이 체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법이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법 체면에 대한 이해나 집중력이 높으면 체면 수사에 적합하지만 부정적, 회의적, 냉소적, 논리적 성격 특성을 지녔거나 정신질환이나 뇌 손상을 앓는 경우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어요. 와, 이 사람은 법이라는 거 이름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과학적이 되고 그게 체면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뭔가 신비롭게 그 사람의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믿는 거의 정신질환이나 뇌 손상을 앓은 그 사고와 비슷한 지금 표현을 썼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계장 정도 되는 공무원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수사 계장이래요. 이분은 과학수사나 범죄심리에 대해 정확한 이해보다는 정신분석이나 최면을 취미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자신들이 범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지 못할 땐 점이나 타로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과학수사의 일환이라고 믿으시려나요? 그리고선 기자는 라포 등의 단어를 쓰면서 마치 법 최면이라는 특수한 최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법최면이라고 따로 심리나 의학에서 사용하는 최면과 다를 수도 없고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단어들을 줄줄이 쓰는 건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모른다는 걸 들키는 건 더 싫다라는 뜻이잖아요. 우와, 이분 상당히 날카로운 그거네요. 범죄 현장에서 기억을 왜곡하거나 부정할 우려가 있어 용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에게만 진행한다는 말은 사건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결정적 증거 확보에 실패했거나 현장 조사의 부족한 것을 경찰이 최면 수사까지도 했으니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변명하는 전형적인 상황이거든요. 우와, 이분 경찰의 이 꼼수를 진짜 놀랍게 읽네요. 와, 계속 읽어주세요. 더 희한한 건 무의식에 희망을 걸었다고 하면서 정신질환이나 뇌 손상을 입은 경우엔 최면이 안 걸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최면 수사관들은 사람의 무의식이 뇌 속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공부하는 내내 무의식이나 의식이 뇌 속에 존재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뜻 아닐까요? 사연을 쓰면서도 다시 찾아봤지만 뇌와 관련된 의식이나 무의식의 연구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특정한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더라 정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연구 경험이 있으니 저 말이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다음에 그렇긴 한데 뇌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잘 알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부정적, 회의적, 냉소적, 논리적 특성을 지니면 최면에 안 걸린다니. 그럼 긍정적, 진취적, 비논리적인 사람한테 쓸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그래도 귀한 아들 잃은 아버지의 슬픔에 막막한 마음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은 왜 이런 사이비 과학쇼를 하는 걸까요? 그 막막하고 답답하고 슬픈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이비 과학쇼를 하면 즐겁게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라면 너무한가요? 자신들의 실수나 무능 또는 무책임을 회피하는데 왜 최면 수사라는 1세기 전에 이미 사라진 사이비 과학쇼를 마치 첨단 과학 수사처럼 내세우는 심리는 무엇인가요? 그러게요. 이 초동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상황을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경찰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얼마나 이 비탄하고 참 힘든 상황이 있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멋진 사이비 과학쇼, 체면 수사 이런 쇼라도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이 경찰들의 이 간절한 노력 우리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유난히 이어폰 속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오는 당신. 책 볼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온 당신. 공부를 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꽂혀서 오늘의 진도를 다 못 나가는 당신. 공부할 거는 많고 의욕은 앞서지만 뜻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당신. 나는 역시 공부머리가 나쁘다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이상의 삽질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삽질을 멈추고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LSI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즈덤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